오늘 오후 2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판단이 내려집니다. 삼성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의 구입비를 뇌물로 볼 것인지, 그리고 동계스포츠재단 지원 과정에서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한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는지, 이 두 가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성문 변호사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국정농단 사건 네. 2016년 말부터 시작이 됐는데 네. 이제 오늘 결론이 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관련해서 이게 사실상 하나의 사건이죠. 네. 한쪽은 소위 말해서 뇌물을 준 쪽이고 한쪽은 뇌물을 받은 쪽인데, 근데 묘하게 1심과 2심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준 사람은 돈을 조금 준 걸로 됐고 받은 사람은 지금 많이 받은 상황으로 지금 현재까지 결론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법원에서도 전원합의체를 열어서 이게 사안이 준 사람은 조금 주고 받은 사람이 많이 받은 상황이 되면 안 되죠.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 되니까. 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이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에 대한 재판을 통일해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 전원합의체가 그간 열렸고 오늘 그 선고가 나게 되는 겁니다. 네, 뇌물 액수의 인정 범위가 결국 네. 최대의 쟁점이 되는 겁니다. 네. 그 첫 번째 네. 말 비용이잖아요. 네, 34억 원 가량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인정될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측에서는 이 말 3마리가 완전히 최순실 씨 쪽으로 소유권이 넘어왔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건 받은 뇌물이 되고 그래서 이게 뇌물 액수에 포함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재용 부회장 재판을 보면 1심에서는 그것도 역시 인정이 됐었는데 항소심에서 변경이 되죠. 이 말 3마리를 사용하게 한 건 맞는데 네. 이 말 3마리의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갔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다. 그럼 34억 원이 뇌물에서 빠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통일된 결론이 나올 거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재용 부회장은 뇌물 준 액수가 아무리 늘어도 사실 처벌이 많이 늘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횡령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뇌물을 본인 돈이 아니라 회사 돈으로 준 것처럼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횡령 액수가 5억 원이 넘으면 다시 법정 구속, 이제 파기환송심에서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지금 말 3마리의 소유권에 관련해서 최순실 씨 쪽으로 넘어왔는지 넘어오지 않았는지에 대한 판단이 1차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판단입니다. 네, 그리고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한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게 이제 한국 동계스포츠 영재재단에 이제 한 16억 정도가 삼성 돈이 갔었는데 이게 또 제3자 뇌물이냐 아니냐 관련해서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쪽, 그다음에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의 결론이 달랐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박근혜 최순실 씨 재판에서는 경영권 승계의 대가성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뇌물이다라고 본 거고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는 그 경영 현안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이제 결론이 나서 네. 뇌물에서 빠졌는데요. 가장 주요했던 이유는 안종범 수석의 수첩의 증거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재판에서 그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됐고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서는 인정이 안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오늘 대법원에서 어떻게 하나로 정리할지 그것도 굉장히 큰 관심사입니다. 네, 뇌물 액수의 인정 범위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들 3명에 대한 형량이 결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아마 하나의 재판이라도 확정되면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니면 전부 다 항소심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현안들 지금 뇌물 액수도 이제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더 추가해서 지금까지 3명 다 무죄가 나왔지만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관련된 뇌물도 혹여라도 네. 이번 대법원에서 보니까 이건 제3자 뇌물이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이것만 가지고 새 재판이 모두 다 파기환송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형량이 결정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고요. 그렇습니까? 네, 전부 다 파기환송될 가능성이 일단은 좀 높고 그게 아니라면 한쪽의 결론대로 그대로 따라가면 박근혜, 최순실 그 두 명의 이 재판이 파기환송이 되거나 아니면 이 박근혜, 최순실 재판의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이 파기환송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파기환송이 되면 앞으로 재판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이제 이게 대법원에서 모든 게 끝이 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대법원에서 끝이 나려면 상고가 다 기각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결론이 나야 되는데 네. 항소심의 재판이 틀렸다라고 판단하면 스스로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대법원은 이런 취지로 봐서 항소심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그 항소심을 다시 보내죠. 그럼 대법원이 판단한 그 취지대로 파기환송심에서 이제 결론을 내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번에 파기환송이 어느 정도 어떤 재판이 파기환송이 될지 제가 뭐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재판은 또 몇 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관심을 모으는 것은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과 관련해 네.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 네. 말이죠. 네.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 사건. 네. 이것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굉장히 이슈가 될 수밖에 네. 없는 게 이재용 부회장의 운명을 가를 수도 있는 것이고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삼성바이오와 관련된 지금 수사와 관련해서도 연계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결국 이 현안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해서 첫 번째 단계가 안종범 수석의 수첩의 증거 능력을 대법원에서 인정하느냐입니다. 이게 인정이 되면 사실 수첩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 내용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이걸 인정하지 못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대법원에서 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현안의 존재 여부, 그다음에 이에 대한 묵시적 청탁 인정 여부 이 부분이 대법원 오늘 상고심 결정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한 묵시적인 청탁이 없었다. 네. 이렇게 만일 결론이 난다고 한다면 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형량도 상당히 줄어들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재판이 파기환송이 될 거고요. 네. 그 부분이 무죄가 돼서 빠지게 된다면 뇌물은 액수에 따라서 형량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에 대한 형량은 필연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대법원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 결과를 지켜보죠. 지금까지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